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음식료 기업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했을 때가 이제 2022년도부터 견조한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소외를 받았어요. 특히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2022년도 4분기부터 그랬습니다. 그 뒤에 2023년도 실적도 견조한 실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정을 받거나 혹은 좋은 실적임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그래서 장기간 소외를 좀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 또 정부에서 아니 그 뒤에는 그거였죠. 그 왠지 이제 경기 침체, 사실 뭐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경기 둔화였죠. 경기 둔화에 따른 뭐 소비 심리 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또 하나는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는 뭐 물가 안정화 뭐 정책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료 기업들한테 좀 협조를 구했죠. 그래서 좀 올리지 말아달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총선 전에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였어요. 결국은 총선 전까지 그러다가 총선 끝나고 나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동안 양보했던 음식료 기업들은 양보해야 될 이유도 없고, 왜 장사꾼이 왜 양보를 합니까? 자기 마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러던데. 그래서 총선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장기간 소외됐던 음식료주들이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포기했던 마진을 이제 되찾기 위해서 이제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자유로워졌다는 게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던 것이 다시 살아나면서 주가가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 삼양식품부터 뭐 있죠. 그 전에 아무튼 이때 뭐 밀가루 가격 상승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수출 이슈도 있고. 농심 보겠습니다. 네, 주가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뒤늦게 올라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풀만 볼게요. 풀만 보고 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다 올라갔죠. 웬만한 종목 대상, 오뚜기, 그렇죠. 같이 동일한 종목을 보는 것 같은 주가 흐름이죠. 그냥 그동안 완전히 억눌려 있었어요, 기업들이. 이게 테마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견조한 실적을 보였는데 그동안 주가만 안 올라갔어요. 투자 심리까지도 안 좋아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억눌렸던 것들이 지금 막 이제 풀어진 거죠. 푸드웰이라는 조그만 종목도 올라갔어요. 조그만 종목도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고, 좀 큰 기업으로 볼게요. 그럼 이제 제과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과, 지금까지 음식료 기업이었고, 빙그레, 아이고, 네, 빙그레 같은 경우도 그동안 원자재 가격, 예를 들어서 애들은 이제 사탕수수 같은 경우나 유제품 쪽이 함량이 높잖아요. 그것들이 그동안 이제 작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판가를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쪽에서 이제 자유로워졌다. 뭐 더위 때문에 뭐 빙과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아니, 그거는 이제 이체 안 맞는 거고, 그건 아니고요. 그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에서 이제 떨궈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롯데헬푸드 같은 경우, 그렇죠.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 제과 쪽이었는데 애들이 이제 가나 초콜릿 국내 1위잖아요. 그리고 모캔디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소위 이제 당이죠, 당, 사탕수수를 원재료로 쓰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를 원재료로 해가지고 초콜릿을 만드는데 얘들이 그 매출 비중이 좀 그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데, 그게 지금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지금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병충해까지 또 일어나가지고, 병충해 같은 경우는 나무에다가 농약 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카카오를 아예 그냥 베어야 내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억눌려 있다가 이제는 판가 상승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니까 이제 주가는, 그쵸, 수익성, 네, 자기 마진을 챙기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또 해태제가 도 올라가세요.
혜태저가도 뭐 급등하다가 약간 여기서 이제 그쵸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고 크라운제가도 올랐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크라운제가 의외로 실적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판매 가격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괜찮아요. 심지어는 국내 내수 종목에서 벗어나서 수출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요 증가 때문에 신공장을 이번에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제가 종목들도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모멘텀도 살아나 있다는 얘기죠. 저평가입니다. PR이 4예요, 4.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됐던 거죠, 이런 종목들이. 자, 그런데 대장주가 안 올랐어요. 대장주가 뭘까요? 제가 중에서 우리나라 제가 매출 1위, 전 세계 글로벌 매출 12위짜리 오리온이 안 올라갔어요. 오리온이 지금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한번 대볼게요. 제가 윤유석이라는 이름으로 음식료주 통틀어서 제과까지 통틀어가지고 가장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바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은 주가가 올라간 게 안 올라간 게 아니라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가가 이때 왜 떨어졌고 왜 지금까지도 안 오르고 있느냐.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볼게요. 지금 이때 떨어졌을 때 이 외국인들 빨간 색깔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손절을 하고 지금도 손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을 모두 기관과 개인들이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언젠가는 멈추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주가는 여기까지 반등이 아니죠. 이것은 떨어진 건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떨어진 거고 올라가야 될 종목이 안 오르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 괴리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리온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한번 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1차원적인 얘기고 이 기업은요. 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실적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야 될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엉뚱하게도 지금 이상한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 때문에 터졌는지를 한번 좀 보고요. 근데 웃긴 게 그 사건도 오해를 넘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악재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호재에 가깝습니다. 이게 떨어졌던 주가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아무튼 오늘 방송 보시면 아무튼 코미디 같은 일을 좀 아마 경험하시게 되겠고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상황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손절이 마무리가 된다면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데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이미 1분기 실적이 좋아졌고요. 앞으로 향후 실적도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수급 만족도였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죠. 펀드 쪽은 일단 특정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그냥 자동 손절매가 프로그램 매매가 나오는 거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오해든 말든 간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아마 이탈이 될 겁니다. 당분간은 마무리가 되면은 주가는 반등이 나오겠죠. 이 종목은 제가 리포트를 쓴 게 이제 5월 31일자였고요. 5월 31일자면은 여기서 놓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반등이 좀 일어났죠. 근데 이게 반등이 뭐 제대로 일어난 건 아니고요. 이때 썼네요. 틀을 보겠습니다. 자, 주가 급락을 했던 이유는 일단은 2024년도 목표가가 지금 여기 위치한 상황이에요. 여기. 이건데 주가가 그냥 급락을 했는데 왜냐면 오리온이라는 이제 음식료 기업이 갑자기 적자 기업인 바이오 기업을 인수했어요. 리가켄 바이오를 5,500억 주고 25%의 지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전년도 2023년도 리가켄 바이오가 영업이익이 800억 적자였어요. 이 800억 적자를 오리온한테 적용해 버리니까 오리온의 영업이익이 약 15%에서 20% 정도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연결 실적이 되니까 실적이 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가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그래서 20몇 프로가 급락을 한 거예요. 단기간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공시가 나온 뒤에 보니까 실적이 연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리온이 직접 인수한 게 아니라
오리온의 자회사인 홍콩법인이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결 회계가 아니라 지분법 회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영업이익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약 5% 정도 감소되는 수준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 실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분법 회계로 처리가 되니까 이 사실상 실적에 대한 영향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 오해든 말든 간에 이미 외국인 펀드는 이미 손실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절 물량이 이제 쏟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빨간 색깔이 지금 외국인들인데 이탈되고 있죠. 계속 물량을 지금 벌여내고 있고 반대로 지금 기관들하고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인수 발표 전에 약 40%였습니다. 40.7%. 현재는 30%가 아니고 29% 정도가 됐어요. 이게. 근데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들, 이 수급에 대한 데이터가 7년 정도 갖고 있는데 7년 동안에 외국인들이 지금 30%까지 떨어진 것은 처음이에요. 지금 29점 몇 프로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오리온의 비중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요? 한국의 과자 시장이 제과 시장에 탐나서요? 아니요. 오리온은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국내는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제과 시장의 성장성은요 기대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진출했냐? 신흥국가 중심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들, $10,000 근처, $10,000도 안 되는 국가, 동남아시아 같은 데다가 진출을 했단 말이죠. 러시아하고 러시아 주변 국가, 그리고 중국, 그리고 필리핀, 아니, 베트남, 그 주변 인접 국가. 국민소득이 $10,000,000 미만에 있는 국가들은요, 과자 소비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외국인들 눈에는요, 오리온에 투자하면 신흥 국가에다가 투자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이제 선진국들 보면은 이제 1인당 GDP가 증가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제거에 대한 소비량이 높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신흥국가에 투자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당금도 나올 거고.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 자, 네. 외국인들 계속 여기서부터 집어 던졌죠? 한 뒤에 계속 이미 끝났다. 오리온은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되고 있습니다. 언제가 멈추겠죠? 외국인들의 매수. 자, 일단 오리온부터 이제는 단순히 저 수급 얘기는 이제 1차원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봐서 좀 창피하네요. 수급 얘기하니까. 자, 이제는 오리온에 대한 본질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주가가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 논리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제과 쪽 시장에서는 매출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12위 기업이에요. 해외 진출하는 데 보면은 5개국에 17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당연한 거고, 중국, 그리고 베트남, 이쪽에서 이제 동남아시아를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 러시아 주변에 있는 CIS 국가라고 그러죠.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쪽. 이쪽에 이제 진출했고 생산시설까지 보유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매출 비중 보시면 고르게 돼 있죠. 비스킷 쪽, 그리고 파이, 이게 초코파이죠. 그리고 이제 스낵 쪽에 있고, 기타. 스낵 쪽이 잘 나가고 있네요. 꼬북칩 스낵이 좀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감자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거. 자, 국내 시장의 매출 비중은 37%밖에 안 되지만은 해외 쪽이 더 크죠. 자, 근데 국내 시장의 37%도요. 이거 국내 내수 매출 아니에요. 수출입니다, 수출. 어디에다가? 미국 같은데. 생산시설이 없는 데 있잖아요. 지금 생산시설이 있는 데는 뭐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생산시설이 없는 다른 쪽, 중동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자, 중국 보세요. 중국이 큰 시장이잖아요. 여기 전체 오리온의 매출의 4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베트남, 러시아, 아직 인도가 안 잡혔지만 앞으로 인도가 기대가 참 큽니다. 그쪽이 소비재 쪽 시장의 성장률이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엄청난 고성장 국가예요. 그래서 과자 소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인도 쪽에 이제 법인을 만들고 그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 설비를 계속 넓힐 겁니다. 자, 자산 쪽에서는 리스크는 별로 없어요. 리고캔바이오를 인수하면서 당좌 자산이 떨어졌지만은 기타 자산이 올라갔고, 주목할 건 이제 재고 자산인데 재고 자산 비중 6%밖에 안 되고 재고 자산 회전율도 7.7%.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산 쪽에서의 리스크는 지금 보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이게 있고 유형 자산 비중 굉장히 높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 주요 국가에다가 공장을 지었으니까.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도 이제 리스크는 없어요. 재무 리스크도 보니까 순차입금 비율이 무차입 경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은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 제품 뭐 다 기억나시죠? 초코파이가 있고요. 카스타드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꼬북칩 잘 나가고 있죠. 포카치는 뭐 스테디셀러고 이거는 뭐 옛날부터. 그리고 이제 감자 쪽에 제품이 좀 있고요. 초코송이 미국에서 많이 팔린다고 봅니다. 지금 뭐 꼬북칩하고 초코송이가 미국에서 많이 팔린다고 해요. 오리온 고래밥, 네, 초코칩 쿠키, 뭐 이렇게. 이거 말고도 이건 주요 제품이고, 제품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수십 개가 되니까, 이게 제품군이 몇 개가 되냐면 여기서 보니까, 로컬 브랜드가 80개가 된대요. 굉장히 많죠. 80개 과자 종류가. 자, 그러면 볼게요. 품목별로 이 기업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과거부터 꾸준한 성장을 해야 하냐, 매출 성장. 여러분, 과거부터 꾸준하게 매출 성장한 거, 야, 그거 과거 얘기 아니냐? 아니요. 과거부터 꾸준하게 매출액이 성장했다는 얘기는요, 뭔가 그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기술력이 됐던, 특허가 됐던, 브랜드가 됐던, 뭐가 자금력이 됐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기업이, 과거에도 그렇게 성장한 기업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성장해요. 앞으로도 성장.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기업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느냐, 이거.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 개발 능력과 거기에 따른 자금력, 브랜드력, 마케팅력, 뭐 여러 가지가 다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스낵 쪽의 매출액은 37%인데 연평균 8.3%의 견조한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뤘죠. 비스켓도 그렇고요. 9.3%, 파이 쪽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딱 그겁니다. 국내 시장은 아니에요. 국내 시장은 의미가 없고, 자꾸 신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그 신제품들을 출시한 걸 가지고 신흥시장에 해외 그 진출 이쪽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수출 가지수를 늘리고 그리고 수출 지역을 확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건 구조적 성장이죠. 이런 성장을 앞으로 안 할까요? 오리온 쪽에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죠. 그래서 매년마다 이 기업은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경신해 왔어요. 2023년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2024년도 올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내기를 걸게요. 올해 역시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겁니다. 왜냐? 이 소비재이기 때문에 일단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요.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게, 이거 입맛이라는 게 한번 과자 맛을 길들이게 된다면은 그쪽에서 수요는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해외 진출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이미 어떤 특정 히트 제품,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를 일단 진출을 해놓고선 다른 그 품목으로 가지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전력을 계속적으로 써 나가고 있고, 이 전략이 계속 먹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자, 연평균 매출액이 10%씩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연평균 11%씩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거의 17%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은 올해 어떻게 될까? 올해. 자, 지금까지 뭐 지난 실적이라고 보시죠.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실적 성장을 할 때 첫 삽을 잘 떴는지 안 떴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1분기 때. 1분기 때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연평균 10%씩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1분기 때는 매출액이 13%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앞으로 아까 연간 11%씩 증가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크게 초과한 26%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원래 전망치를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올해 첫 스타트 잘 찍었기 때문에 올해 농사도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잖아요. 사상 초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도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럼 매출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품 매출액이 있고 상품 매출액이 있습니다. 제품은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거고 상품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가 자기 브랜드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OEM이죠. 마진율은 이제 제품 쪽에서 더 크게 일어납니다. 보니까 다 올라갔어요. 비스켓 쪽에 10% 올라갔고 파이 쪽에 18% 증가, 스낵 8% 증가, 기타 3% 증가, 전체 제품의 매출은 10%가 증가했습니다. 상품 쪽도 그러니까 전 제품이 모두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 그것은 이제 이런 소비자 같은 경우는 소비자 접점지대를 확대한다. 즉 매출책 그 채널을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를 더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뻗어나가는 쪽이고 이게 K푸드도 이게 제과 쪽에서 이게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어린애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인 제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자 같은 거나 초코파이나 이런 거 한번 줘보잖아요. 정말 좋아해요. 근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래요. 그러니까 맛에 대한 개성도 있고요. 애들 입맛에 맞나 봐요. 제일 웃겼던 게 새콤달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중동 사람들한테 한번 줘봤대요. 신이 내린 맛이래요. 신이 내린 맛.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맛은 처음이래요. 새콤하고 달콤한데 그게 또 신맛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맛, 매운맛만 빼고 다 들어갔는데 그 신맛이 좀 세잖아요. 근데 그게 막 눈을 막 찡그리면서 먹는데 그게 아무튼 중독성이 그렇게 강한가 봅니다. 아무튼 그런 개성 있는 그런 제과 쪽 아무튼 좀 해외에서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음식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원재료 가격이에요. 원재료 가격. 원재료 가격의 변동폭. 두 번째,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판매 가격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자기 마진을 챙기느냐. 근데 그동안 이제 음식료 기업들도 그렇고 제과 기업들도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도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했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밀가루 가격이 다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사탕수수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수출을 했는데 수출을 금지를 시켜버렸죠. 인도에서. 우리도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 농산물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있고 투기 세력까지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총선을 앞두고 소비자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핑계로 하면서 음식료 기업들한테 판가를 올리지 못하게끔 했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그건 옳지 않은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기업들이 고통을 받았을 때 정부가 뭘 해줬다고 그런 얘기를 개입을 합니까? 그렇죠. 올라갔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왜 판매 가격 안 내리냐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죠. 그 바보 아닙니까? 원재료 가격만 떨어집니까? 전기값 올라간 거 어떻게 해요? 물류 비용 올라간 거 어떻게 해요? 유류 비용 올라간 거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따지지 않고 그냥 만만한 제거업체들 붙잡아 놓고 협박이나 일삼고 있고, 그거는 저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국무총리 그 시건방지게 거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있고, 아무튼 간에 일단 왜냐면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실적을 까먹는 그런 정치적 이 견해는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억눌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오리온이 앞으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리온이 다른 제조업체하고 좀 약간 다른 게, 다른 쪽은 밀가루를 원재료를 많이 쓰는데 오리온은 주요 원재료 중에서 감자에 대한
이 구매 금액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를 좀 봐야 되겠죠. 감자의 국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연간 가격 추이는 이때는 좀 떨어졌다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2023년도까지 꼭 올라가다가 올해 1분기 때 보니까 감자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게 이 두 개가 있잖아요. 막대 그래프가. 요 옅은 색은 이제 국내 가격이고 진한 색깔은 이제 수입 가격입니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특히 수입 쪽이 21%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자를 이제 이원화해서 국내에서도 사고 해외에서 사는데 해외 쪽이 이렇게 좀 저렴해졌으면 해외 쪽에서 구매량이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감자 가격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 개선 뭐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겠죠. 1분기 때. 그리고 또 하나 유지류입니다. 유지류는 이제 식용유죠. 이제 파이를 만들거나 그럴 때 이제 식용유가 좀 들어가는데 2022년도 크게 올라갔다가 이때 좀 이제 약간 좀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역시도 전년 대비 국내 그쵸, 식용유 가격이 11% 정도가 절감이 되면서 마진 개선에 좀 도움이 좀 됐겠죠. 그렇죠.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유지 식용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두 가격 영향을 받는데 대두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유지 가격은 좀 하락 안정세를 좀 보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제품 쪽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죠. 유제품 쪽. 버터 이런 것들인데 우유 가격이 그동안 좀 올라갔는데 조금 안정화되는 부분인가 봐요. 그동안 좀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유 생산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1분기 때 보니까 전년 대비 국내 가격도 떨어졌고 10%가 떨어지고 수입 가격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배가 증가했잖아요. 수익성 개선이 크게 일어났던 것은 원재료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정화 때문에 어느 정도 일조가 된 게 아닌가. 근데 이 중에서 이 사탕수수 쪽하고 코코아 쪽은 아닙니다. 이게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당 가격이 지금 4%가 증가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설탕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코아 이것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코코아하고 설탕은 지금 엘니뇨 현상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탕수수를 많이 심는 그 지역이라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쪽에 작황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게 있고 그래서 올라갔고 코코아는 똑같은 이상기후 현상뿐만 아니라 이제 병충해까지 일어나면서 생산이 좀 급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병충해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나무에 병충해가 생기면은 이제 농약 같은 거 뿌리면은 또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나무 안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도려내야 된대요. 베어내야 된대요. 통째로. 다시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심어서 카카오를 수확하려면 한 6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리온은 타격이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초콜릿을 만들 때 이제 카카오가 들어가는데 코코아가 들어가는데 초콜릿을 만들 때 그냥 순수 코코아 원액 모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이제 부산물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약간 초콜릿 맛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오리온은 괜찮은데 롯데웰푸드가 좀 피곤하죠. 롯데웰푸드가 가나 초콜릿이 국내 1위인데 그쪽 롯데는 완전히 그 원액을 다 쓰나 보더라고요. 코코아 쪽. 그래서 가나 초콜릿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쪽이. 아무튼 근데 오리온은 타격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원액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첨가물도 같이 집어넣고 하면서 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원재료 가격이 어떤 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자 원재료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값 올라간 것도 있고 물류 비용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상승한 부분, 인건비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리온은 판매 가격을 어떻게 했다? 올해 1분기 때 주요 제품 보니까 전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판매 가격을 대부분 올렸어요. 포카칩 올렸죠. 초코파이 5% 올렸고요. 이거 감자죠, 이것도 11% 올리고 고소미도 한 10% 정도 올려가지고 전반적으로 주요 제품에 대한 판가 상승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마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마진을 높일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 오리온은 국내 시장에 눈치를 많이 볼 이유가 없어요. 전체 매출액의 70% 가까이가 지금 해외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70%가 뭡니까? 그 이상이죠. 수출까지 생각한다면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까지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결국은 해외에서 판매 가격을 높이는 게 그 해외 뭐 해당 국가에서 뭐 눈치를 볼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롭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뭐 판가 전가나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집계를 해보면은 매출액은 13%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그 두 배인 26%가 증가했던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됐는데 판가는 자유롭게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돼 있으니까, 보니까 매출 원가율이 일단은 1% 정도가 절감이 됐고 판관 비율마저도 절감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올해 뭐 내내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약간 뭐 수익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 부침이 있겠지만은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증가했던 원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쵸? 어떤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추세도 그렇고 판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1분기 때 이렇게 상승했던 실적은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따라서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순이익 23%가 증가했네요. 주당 순이익이. 자, 2024년도 성장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2024년도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리온은 그동안 생산 능력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했어요. 20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즉 공장 규모를 키웠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전 세계 시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하는 물량에 맞추기 위해서는 공장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짓느라고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2023년도에 완료가 됐어요. 이제 무려 생산 능력이요, 2021년도 대비 2023년도 무려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캐파가, 그쵸, 33%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국가별로 보겠습니다. 국내는 29%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국내 시장의 내수 시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수출, 미국 같은 데다가 수출하기 위해서 국내 설비에다가 증설을 했던 거고, 베트남 현지는 12%를 증설했고요. 러시아는 33%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올해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물건을 주문해도 뭐 좀 공급하기가 좀 어렵고 또 물류 비용을 또 대고 또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베트남에 생산 능력이 좀 부족하면 국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베트남에 수출하게 된다, 물류 비용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현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매출도 증가지만 비용적으로 좀 세이브가 되겠죠. 이 효과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지겠죠. 또 하나, 자, 아까 1분기 때 원자재 가격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분기 때 확인했죠. 그럼 2분기 때는요? 2분기 때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외 쪽에 지금 원자재, 주요 원자재 가격을 좀 갖고 왔는데, 지금 4월달하고 5월달 그 데이터를 좀 갖고 왔어요. 이거는 2분기 거잖아요. 그쵸? 일단 대두유 가격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추세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2분기 때도 떨어졌다. 감자 가격 볼게요. 감자 비중이 높으니까. 여기 이제 평년이고요, 녹색이. 그리고 제일 높은 게 2023년도인데 2024년도. 그 전년보다 좀 낮아졌죠. 그래서 감자 가격도 지금 전년 대비 좀 떨어졌다. 이것이 4월 달이에요. 4월 달에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원당 가격이 떨어졌네요. 이게 4월 달과 5월 달에. 그 2분기 때도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일부 원자재 가격이지만 확인이 됐다. 이런 이슈고요. 코코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오리온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초코송이도 있고 초코파이도 있고, 그래서 초콜릿이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초코 그 뭐죠, 쿠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판가는 아마 올리겠죠. 그렇죠.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명분으로 올릴 겁니다. 유제품류는 좀 올라가네요. 유제품 쪽.
올라가면은 그 파이 쪽도 가격을 좀 올리겠죠. 이게. 자, 그럼 이제는 지금까지는 각 제품군과 원재료 가격 뭐 이런 걸 좀 따져봤는데 이제 지역별로 한번 실적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때 국내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1분기 때 우리나라 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7%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마진을 많이 챙겼네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연간 매출 추이는 이제 시장 전망치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7% 정도가 증가할 걸로 업계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국내 공장은 캐파가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저는 신규 공장 설립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생산 능력을 높였는데도 그건데도 부족해요. 지금 아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국내가 2023년도, 2021년도 대비 생산 능력을 29%나 증가를 시켰어요. 이거는 이제 해외 쪽에서 러브콜이 들어오니까 수출 물량 증대를 시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자라요. 이건 좋은 거죠. 그만큼 시장 수요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충북입니다. 중북이 아니라 충북 진천에 58,000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신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삼립식품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불닭볶음면 수출 엄청 많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지금 막 천정부지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오리온이 그런 거예요. 자, 삼립식품을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갑자기 생산 능력을 2배를 높인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랬죠. 국내에서 불닭볶음면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건 분명히 해외 쪽에서의 러브콜이다. 근데 그것이 지금 터진 거죠. 지금 매출액은 맥시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매출액이 증가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증설을 하는 거죠. 설비를 늘리는 거죠. 지금 오리온이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오리온은 그래요. 이제 우리한테 투자자들한테 우리 앞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절대 안 해주시는 건 불법이니까 우리 앞으로 실적 좋아질 거예요. 절대 그런 말을 해줄 수는 없어요. 허나 실마리를 남기죠. 자꾸 생산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국내 제과 시장은 저출산 때문에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해외 쪽이죠. 지금 음식료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원래 음식료 기업들은 그동안 주홍글씨가 써져 있었죠. 니들이 1등이야? 그렇게 잘 나가? 그래봤자 국내 내수. 찻잔 속의 태풍이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출이 인정을 받잖아요. 과자는 어떻습니까? 과자도 지금 내수 종목이었는데 지금 오리온이 지금 국내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다? 국내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 수출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 러브콜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김치국 마신다고 공장부터 키우는 그런 제조업은 없어요. 이미 그쪽에서 수요가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뒤늦게 설비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좀 기대가 좀 큽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지금 오리온에 대한 제품이 해외 쪽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고성장을 계속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해 나갈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요하죠. 전체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니까 매출액이 1분기 때 16%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2%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대단하죠. 중국은 올해 한 10% 정도 증가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중국은 지난해가 부진했어요. 부진했던 이유가 오리온은 그동안 중국에서 채널이 어떤 데냐, 오프라인 할인 매장 쪽에 채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거래처를. 근데 중국 소비자가 갑자기 아마 그 중국 도시봉쇄 이후부터 온라인 쪽에서 구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이 지금 과자를 할인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쪽에서 구매를 좀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리온이 지금 영업 조직을 다시 재편해가지고 중국 내 온라인 매장들, 이커머스 쪽, 그쪽 거래처로 지금 좀 이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실적이 좀 전년 대비는 좀 개선될 것 같아요. 설비 투자까지도 마무리했어요. 지난해 2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자, 올해 원가 절감이 기대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아니, 설비 투자를 했으면 매출액이 증가해야지 왜 원가 절감이 기대가 된다고 했을까요? 뭐냐면은 중국에서 잘 팔리는 과자가 설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 수출을 했던 건데, 그럼 물류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의 현지 설비를 들였다는 얘기는 뭐냐? 물류 비용이 안 되니까 원가 절감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2024년도 올해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 쪽의 실적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베트남 매출액 12% 증가하고 영업이익 18% 증가, 올해 10%의 매출 성장. 러시아 매출액이 지금 1분기 때 5%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역성장한 거는 얘네들이 약간 예외적인 게 있어요. 결제가 달러 결제가 아니고 루브라로 결제하는데 루브라가 지금 막 들쑥날쑥이에요. 전쟁 이슈 때문에. 루브라 환율이 막 뭐 10몇 프로가 플러스 됐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래버리니까 변동성은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매출액은 증가하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 오르는 게 뭐예요? 다 좋아졌네요. 오리온은 모든 지표가 다 지금 다 증가했어요. 주가만 올라가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지표가 다 좋아요. 주가가 여기 있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좀 황당한 일이죠. 여길 뛰어넘어서 더 올라가야 되겠죠. 자, 다른 쪽 지역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쪽이 이제 인도 쪽인데, 인도는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0가 안 돼요. $10,000가 안 된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00가 안 되는 그 밑에 한 $5,000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0까지의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진 그 구간이 그 재고에 대한 성장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과거부터. 인도는 인구도 중국보다 많죠. 14억 4천만 명이고, 그리고 지금 국가가 지금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제대로만 좀 히트 제품만 나타나게 된다면은 지금 롯데헬푸드가 지금 인도에 굉장히 지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리온은 좀 후발주자가 되었네요. 2018년도에 진출했습니다. 아직은 진출 초기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지를 못했어요. 초기니까 다 그렇죠. 초코파이는 3종, 꼬북칩 4종, 스낵 2종을 지금 판매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카스타드 신제품 론칭 예정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지 시설은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꼬북칩하고 초코송이가 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꼬북칩 매출액이 2023년도 120억 원을 넘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증권가에서 물어봤나 봐요. 미국에다가 공장 안 줘요? 그랬더니 한 400억 정도 넘어야지 좀 이게 타산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 안 짓고 우리나라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게.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올해 분기 실적을 어떻게 잡았냐면 1분기 때는 일단 매출액이 13%, 영업이익은 26%가 증가했는데 2, 3, 4분기 모두 실적이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성장할 걸로 일단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도 그래요. 이렇게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2023년도 증설을 했잖아요. 증설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대한 수요를 이제는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 증가하고 가동률 증가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연평균 매출액은 2026년도까지 매년 7%씩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10%씩 증가할 것이다. 연간 EPS는 한 9%씩. 자, 지금은 이 기업의 성장률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만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죠. 주가.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지금 성장률은 연평균 9%인데 지금 그 오리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제과 얘들이 지금 글로벌 쪽에서 매출 12위권에 있는 이제 기업인데 글로벌 제과 평균 PR을 적용했습니다. 글로벌 업체의 평균 PR은 18 정도 돼요. 과자 업체들이 여기서 약 30% 정도 할인한 타겟 PR 13 정도를 줍니다. 낮게 잡았네요. 보수적으로. 이거 업계에서 준 겁니다.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해요. 과거에 보니까 이때 2019년도부터 2021년도에 평균 PR이 여기였어요. 18. 18로 가볼까요, 한번? 18로? 어떻게 되나? 이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왜냐면 주가라는 게 단계가 있고, 시장에다가 갑자기 지금 선 94%가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13만 일단 주고 있는 것 같아요. 13. 그러면 지금
올해 한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 주가 상승 40%가 남았는데 제가 볼 때 오버슈팅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할게요. 아까 여기서 제가 리포트에서 네, 주가가 떨어졌던 원인이 이 적자 바이오 기업 인수라고 했잖아요. 그 리가켄 바이오 작년에 800억 적자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웃긴 얘기 해볼까요? 리가켄 바이오가 올해 1분기 때 흑자 전환하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는 실적 성장을 합니다. 흑자가 일어났어요. 웃긴 게 됐어 지금. 그거 볼게요. 종목 제가 아까 실적을 자 여기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자 그동안 연간 실적 계속 적자였어요. 이게 빨간 색깔이 적자였다는 얘기거든요. 영업이익인데 올해 1분기 때 흑자인데 영업이익률이 9%입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네? 적자인 줄 알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1분기 때 실적 발표했는데 9%의 영업이익 흑자가 됐고요. 2024년도 매출액 올라가는 거 보세요. 과거의 매출액과 매출액 높이 도토리 키재기였는데 갑자기 몇백 올라가는 거잖아요. 매출액이 2025년도에는 매출 폭발, 영업이익률 48%. 지금 리가켄바이오를 사야 될 때예요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주가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코미디 아니에요 이거? 응? 적자 기업 인수했다고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 인수했던 기업이 이제는 효자가 된 거예요. 이게 오리온이 오히려 이제는 리가켄 바이오 때문에 이젠 덕을 보게 됐어요. 덕을. 그 떨어졌던 주가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겨요. 코미디 아닙니까?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적정 주가는 지금 뭐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놨는데 지금 다른데 지금 기업들 주가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아까 빈 그래 볼게요. 같은 제가 또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거 2배 올라갔잖아요. 2배가 얘는 2배까지는 아니지만 12,000에서 12만원에서 18만원까지 급등을 해버렸죠. 혜태제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2배까지도 찍었네요. 2배 5,000원에서 만원을 찍었네요. 거의 크라운즈가 이것도 그러네요. 8,500원에서 13,000원까지 찍었네요. 급등을 하니까 약간 여기서 이제 조정이 일어났지만 그럼 마지막에 대한민국 최고의 매출 1위 제과 1위 기업인 오리온 글로벌 또 기업이기도 하죠. 10위권이면 12위권이면 어떻습니까?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될 텐가요? 여기 있어야 될 텐가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멈추고 그러면은 주가는 이제 물리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무엇보다도 그냥 낙폭 과대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단순 계산보다도 실적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 지금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처럼 올해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잖아요. 더구나 웃긴 게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지금 무색하게 됐어요. 지금 이게 적자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했는데 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지금 1분기 때 흑자 전환했고 올해 내년도 사상 최대 실적 리가켄 바이오가 실적 성장을 하니까 이거 볼까요? 얘네 네,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실적도 좋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지분법 이익 그리고 얘네들이 또 실적이 좋아지면 또 지분법 이익은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죠. 그래서 오리온이 오히려 리가켄 바이오에 덕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좀 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음식료 기업하고 제가는 그 올해 하반기 2024년도 하반기에 유망 쪽입니다. 유망주 쪽이에요. 그리고 실적은 지금 아직 호황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거죠. 지금 바닥 탈출하는 거. 그러니까 회복기. 올해 회복기가 되겠고 내년도는 아마 호황기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좀 되겠죠.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좀 그렇지만 오늘 또 정연 방송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제가 조사한 내용을 좀 갖고 올게요. 어떤 내용인지. 저는 이제 실적이 좋아진 기업을 좀 저렴하게 사는 걸 좀 좋아하는데, 오리온도 그렇지만은 뭐 대박 종목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저평가가 심화가 되면 될수록 기대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저평가라는 게 뭐냐면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해를 넘겼어요. 지난해도 저평가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실적 성장을 더 크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평가가 심화가 되는데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지난해는 50%였는데 이제는 한 100%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이 기업이 참 재밌는 게, 제가 지금까지 그 기업에서 발표하는 수많은 자료를 다 보는데, 보통 회사 소개가 됐던 아니면 경영 현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집을 발표를 해요. 이제 시장과 소통을 하는 거죠. 소위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나가고 있다. 이걸 IR 자료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에 IR 자료를 내놓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보통 IR 자료는 왜 뭐냐?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제 그래서 시장과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웃긴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항목이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IR 자료를 봤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평가됐다는 내용을 담는 내용을 처음 봤어요. 다른 기업 통틀어서. 이 기업이 얼마나 저평가인지 아세요? 이 기업이 지금 PR이 5.4예요. PBR은 1.0이고, 자, PR만 놓고 얘기할게요. PR이 5.4인데 같은 업종 내 중견 업체는요, PR이 그보다 3배가 높으면 15.8입니다. 그러면 그 업종 내 대형 업체 같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형 업체는 21입니다. 4배가 높아요. 중견 업체는 3배가 높고. 근데 이 기업이 제일 저평가야. PR이 5.4. 그러니까 다른 기업 대비 4분의 1 혹은 3분의 1 가격이에요. 이거를 시장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너무 싸다. 더구나 심지어 더 웃긴 거는 다른 기업의 어떤 수익성과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수익성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더 잘 나가는데 제일 싸다, 지금 이거예요. 마치 거예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잘 나가는데 매우 쌉니다예요. IR 이번에 자료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지금 자기들이 엄청난 심각한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그 주가 부양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제 대표이사나 그쪽에 이제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가 부양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주식 사가지고 주가 띄우고 이런 짓은 못 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증권가의 이제 센터장이라든지 애널리스트를 좀 자주 만난다던가, 보도자료 같은 거 많이 좀 배포를 한다던가, 기자들을 많이 만난다던가, 별도의 홍보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걸 시장에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해요. 그런 행동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의 그동안 보여줬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저는 과거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과거의 실적에서 그 기업의 DNA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매년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흔치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업계 내에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1등 내지는 독과점 아니면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만 과거부터 꾸준하게 성장을 한 기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어떤지 아세요? 들쑥날쑥이에요. 얘들 보세요.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좀 떨어졌지만은 그 코로나를 제외한 다른 시절에는 다 실적이 다 우상향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냐면은 얘들이 지금 마진율이 높은 신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한 만큼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가 되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20%입니다. 우량주예요.
우량주의 기준 보통 영업이익률 20%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1분기 때는 영업이익률이 23%가 됐네요. 그래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1분기 때 매출액은 6%가 증가했는데 수익성 35%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왜 매출 대비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고마진의 신제품들을 매년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실적 영업이익이 더 증가한 거죠. 순이익은 33%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과거에는 고마진 제품의 매출 비중이 29%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갔던 그 근거예요. 비결이에요. 2024년도는 전체 매출액의 54%가 그 고마진 제품이고 올해는 한 60% 정도가 전망이 되고요. 회사 쪽 목표는 최종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23%니까 잘하면 이거 뭐 한 20%대 후반대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30%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만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도 그렇지만 수익성, 그러니까 영업이익 성장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연간 실적을 보게 된다면 올해는 전년 대비 매출액은 8% 정도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5%가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 21%는요 업계 통틀어서 최고 수준의 수익성입니다. 자, 순이익은 올해 34%, 이게 EPS입니다. 주당 순이익입니다. 이게 증가하면 PR이 떨어지게 되겠고 저평가가 되는 거죠. 지금 1분기까지 여기에요. 그럼 2분기, 3분기, 4분기 하면 여기까지 나오겠죠. 자, PR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2014년도부터 PR을 갖고 왔어요. 지금 2024년도죠. 10년 동안에 PR의 흐름인데 가장 낮아요. PR 6. 심각할 정도로 낮아요. 지금 목표 PR을 제가 12로 잡았는데요. 업계 평균 목표 PR은 14 이상이에요. 14. 근데 저도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14까지는 안 주고 14 정도, 요 정도 줘야 되는데 요 정도까, 여기 이 정도 줘야 되는데 요 정도 안 주고 그럼 이게 너무 높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2 정도로 주고 시작해보자. 12 정도 되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PR이 6이니까 10위까지 가려면 2배가 올라가야 돼요, 주가가. 그래서 이 종목이 지난해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독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대한 목표가가 35,000원인데 지금 사게 된다면 50%의 상승률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됐고 이제는 해를 넘겨서 2024년도 또 실적 성장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속 가다가 지나친 소외를 갖다가 어느 순간에 시장에서 소위 이제 발굴이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체력이 약한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어떤 증권가에서 강력하게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밀렸던 숙제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급등이 일어나는 기업들은 그래요. 그동안 시장에서 잘 이제 소외돼서 잊혀졌거나 소외되거나 인정 못 받고 있다가 갑자기 재평가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주가가 급등한다고 제가 단언하는 건 아닌데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에 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종목들만 한 수십 종목 들고 있으면은 그쵸. 마음 편하겠죠? 네, 이상입니다.